사무관리론 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은 저도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바로 이제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하는 내용을 출제하는 거구나라고 쉽게 저도 바로 깨달았거든요. 저도 이제 공직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8년 동안에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그 실무적인 내용을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무관리로는 공무원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당연히 뭐 학자들이 쓴 전공 서적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는 업무 편람이 있어요. 뭐 영역별로 당연히 편람이 있겠죠. 그 편람에서 100% 출제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난이도 자체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무리 객관 시험이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할 텐데 이 논술 시험은 특히나 이 글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접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 편란 내용, 출제 그 영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출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답안으로 출력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앞에 영상도 보시겠지만 김정희 변호사님 직접 제가 적어보라 말씀드렸거든요. 김정희 변호사님 사실은 예전에 사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에서 굉장히 스타 강사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논술을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시니까 생각보다 아주 뭐 깔끔하게 답안이 잘 작성이 되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베테랑이라도 하더라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수험생분들이 보시는 이 모범 답안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작성하기 어렵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시고 강의를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콘텐츠를 무리하게 많이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행정사 수험생 분들이 2차 답안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좀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업무 편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출제는 이 공무원들 보는 업무 편람에서 사실은 다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답안지에 딱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앞으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무관리론의 과목의 관련 규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아요. 자, 뭐 행정법을 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뭐 기본적인 법 구조는 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상위에 헌법이 있고 밑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그에 대한 시행 규칙이죠. 행정 안전 부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령, 그래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습을 하실 때 여기만 출제되시는 줄 알고 접근하시면은 여기서 빠지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법령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하죠. 법률은. 그런데 그에 대한 집행은 사실 일선 부처에서 담당을 다 하고 있어요. 부서를 보시면은 행안부 정보공개과, 행정제도과,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랑 공공지능정책과. 제가 수습사무관 있을 때 옆에 부서였어요, 전부 다. 그래서 동기들도 근무하던 데였고 여기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용할 만한 그 내부 사실 내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만한 지침 혹은 뭐 편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편람은 이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 있어요. 얘는 진짜 제가 특별한 경험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직 아주 극초기에 있는 공무원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몇 년 한 3년 이상만 근무했다면은 분명히 일상적으로 공문을 기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 뭐 대결을 할 때도 있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문서 작성하는 것들. 그래서 이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은 행안부에서 다
이 배포를 해요. 부서마다 몇 건씩은 있을 거예요. 전 수습 사무관 때 잘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항상 업무를 처리했다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 운영 편람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파일을 받아가지고 제본했어요. 여러분들은 수험생분이 제본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파일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제본 내용이 보면은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Q&A도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참고 그림들은 많은데 수험생분들이 이거 화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필요할 때마다 요 화면 띄워놓고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신에 요거 파일은 가지고 계세요. 이게 2020년에 출간한 파일이 있고요. 제가 또 아마 카페 2018까지 업로드 시킬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이게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외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령 관련해서도 이 해설집이 있어요. 얘는 최신 버전 나와 있더라고. 2023년 버전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본했어요. 파일도 제가 아마 찾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좀 이게 아마 수험생분들은 좀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파일을 다 따로 이제 제 카페에 올려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저처럼 제본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수험 공부하시다가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은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시면 이 파일에서 찾으시면 돼요. 컴퓨터로 컨트롤 F 누르면은 찾기 기능이 있거든요. 아니면 중간 앞에 목차가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내가 학습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조건 내가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찾아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지만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대체 여기 이 편람에서 정말 나오고 출제했냐?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2020년 문제 보면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에 관해 설명하죠. 이 문서의 효력 발생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령에는 없겠죠. 이건 약간 뭔가 이론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 행정 업무 편람 내용을 보면은 문서의 효력 발생 관련해 가지고 입법주의에 대해서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은 답안지 쓸 만큼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 정해져 있죠, 딱. 그리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이제 2020년 버전도 있고 2018년 버전 조금 더 이전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전 버전까지 제가 왜 올려드렸냐면 제가 문제를 보니까 2020년 문제 중에서 이 지식행정 이 내용이 2020년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이 없더라고요. 편람이 없는 내용이 출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없을까 찾아봤죠. 분명히 편람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이게 2018년 행정 업무 편람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으로. 근데 바뀌면서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릴 때도 2020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시되 해당 내용 2018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올려놓고 그 해당 내용 페이지까지 그 전 파일 이름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파일 보시면은 돼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목차를 고민하시는데 사무 관리는 목차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목차를 고민할 내용은 아니에요. 행정사 실무법은 이 사례형 문제는 좀 목차를 조금은 고민하죠. 뭐 사실 목차 정해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김정희 변호사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사무관리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편람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목차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케이스 문제 사례가 주어지고 그에 대해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지식행정에 의 그 다음에 추진배경 서술하고 했죠. 보면은 편람에 지식행정에 의 추진배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냥 답안지로 옮겨 쓸 만큼 좀 요약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더 보시고 특히나 이제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약집을 보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제 생각인데 2달만 쉽진 않아.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약집 보시면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업무 편람 내용 그 해당 부분만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라고 가져왔고 그 다음 제가 이것도 이제 다 제 카페에 올려드릴 자료인데 사무관리론 주제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주제 정리가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여기 이제 행정 업무 운영 편람에서 출제가 사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 내용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 운영 편람 목차를 좀 보기 쉽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제일 상위 카테고리부터 해서 하위 카테고리 좀 더 세부 카테고리에서 제가 쫙 요약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출제 범위가 이 전체 목차에 해당이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도 제가 여기 있죠. 또 목차 정리했는데 사실 여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집은 Q&A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별로 그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특히 인쇄하셔서 볼 만한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참고로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그 법률 조항을 공부하셨을 때 좀 모르는 부분만 찾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차를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죠. 최근에 이제 불이타라고 평가되더라고요. 민원인 개념이 그죠? 행정기관도 민원이 되나 해서 이제 기술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 나왔었고 목차를 보시면서 앞에 과거 기출 문제도 여기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100%까지는 아닌데 사실 행정사 시험 자체가 이게 출제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관식 시험들은 문제가 많지가 않잖아요. 문제 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겹치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다 새로운 문제들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처음 이제 수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든 범위를 학습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판단, 기출 문제 나오지 않았던 주제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관련 법률의 이 목차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사무관리론 기출 문제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연도별로 그냥 전체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 아까 말씀 두 가지 나눈 데 있죠.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시행 규칙 그리고 규정에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연차별로 쭉 제가 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따로 이게 주제별로 쫙 모아놨어요. 여러분 인쇄에 딱 보시면은 사무관리라는 과목이 전체 출제 범위가 어떤 범위고 출제가 됐던 문제가 어떤 것들이 한눈에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론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주제를 좀 한정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팁까지 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